그래서 애한테 어떻게 해줬냐, 어떤 치료를 해줬냐 했더니 3살 이전에는 뭘 아무것도 진단이나 뭐 평가도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애는 거기서 그냥 방치되고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곳에서 그냥 자기 혼자 버틴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은 밝아졌는데 얼마나 상처가 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게 아이를 위한 최선이 아니었을 텐데 분명히. 네. 네, 말씀하세요. 일단은 그때가 이제 2020년 1월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같이 살던 분이 이제 아이들 같이 양육해 주시고 원래 그분도 아이 둘이 있는데 네. 거의 저희 아이들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돌봐주시고 네. 그분의 아이들은 이제 그 동네가 인천이어서 네. 부모님이 같이 키워주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뭐 같이 살게 된 경위는 제가 좀 이사 문제 때문에 원래 제가 수원에 살다가 네. 이사 문제 때문에 그게 그 집에 들어가는 날 일이 잘 안 됐어요. 계약금 이런 것 때문에. 네. 당장 애들 짐 이런 게 또 많아서 네. 애들 너무 어리고 갈 데도 없고 이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삿짐 때문에 잠깐 좀 같이 살기로 하고 이제 그렇게 같이 살자고 해주셔서 갔거든요. 그리고 한 그때 당시가 10월 중순이니까 네. 11월, 12월, 1월 그러니까 거의 3개월도 채 안 됐을 때 그 아부전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분과 네, 만난 3개월 살다 같이 사는 지 한 3개월 이전에. 네, 근데 이제 그분이 학대를 한 증거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사실은 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터라 네. 그분을 막 학대자로 지목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둘째 아이가 혼자 놀다가 다쳤을 때 그 오른쪽 이마 눈썹 부분에 이제 부딪혀서 살짝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네. 근데 그 다음 날에 이제 멍이 들었는데 그게 눈두덩이로 이제 나으면서 이제 피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멍이. 네. 그러면서 눈 주변에 이렇게 빨갛게 멍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의사분이 그걸 보고서 이제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소아과 의사가 그렇게 먼저 얘기를 했고 일단 아이 혹시 모르니까 엑스레이라도 한번 찍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정형외과 바로 같은 건물에 있는 정형외과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도 가자마자 아이 얼굴 보고 아동학대 의심으로 본인이 신고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실제로 그 이제 멍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저는 사실상 거기에서 혹시 아이가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하려고 생각한 거고 그 사진이라도 좀 먼저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사진을 찍는데 신고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신 거죠? 네, 치료를 하나도 안 했어요. 치료를 안 하시고 그 사진도 안 찍으시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신고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아이들 치료하려고 왔지, 그러니까 알아보려고 왔지.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안 해주시니까 이거 사진 먼저 좀 찍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사진을 찍은 거고 보니까는 엑스레이 상으로 아무 이상 없었고요. 네. 근데 이제 경찰분이 그때 당시에 또 바로 출동해서 오셨어요. 저보고 진단서를 혹시 모르니까 이제 끊어놔라 이렇게 하셔서 저는 그 한 장당 그게 또 10만 원인 거예요, 진단서가. 그래서 그 2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진단서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담사가 왔을 때는 그 진단서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법원에 올렸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또 불리해진 거죠. 그 서류 때문에. 그 진단서를 끄는 거는 엄마는 그쪽에서 경찰이 권유해서 진단서가 끊어진 거지 본인이 원해서 찍은 건 아니죠. 끊은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진단서가 오히려 우리 자녀를 아버존이 데려가는 근거가 돼버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역으로 이용을 한 것 음, 같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그게 이제 되게 많이 후회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제 그쪽에 너무 좋은 일을 시켜줘가지고 그 부분도 상당히 사실은 억울하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들 치료 목적으로 데려간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네, 멍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는 거고, 네, 네, 첫째한테 뭐 처음에 코피가 났었지만 그것도 바로 멎어서 사실 치료가 따로 필요하진 않았거든요. 그게 네,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께서 자녀가 둘인가 하나인가요? 저 둘이에요. 자녀가 둘이고 큰애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네, 큰 애가 그때 같이 사시던 분한테 음,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그때 이제 아기는 또 이제 반동으로 본인이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코를 바닥에 찧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밤새 지켜봤는데 바로 또 잠들었거든요. 그때 밤이 12시여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아이가 어디가 아팠거나 계속 어떤 증상이 있었으면 100% 응급실에 데려갔을 텐데 그때 당시에 그 코피만으로 응급실에 안 데려가서 제가 방임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상식적인 선을 넘어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둘째가 코피가 난 거죠? 그러면 밟힌 거? 아, 첫째가, 첫째가 네, 밟힌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막 세게 밟힌 것도 아니고 네. 거의 이제 밟혔다고까지 보긴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본인이 뭔가 이렇게 바닥이 아니고 네. 이거 느낌이 뭐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본인도 느꼈었다고 했고 제가 그러니까 그 어두운 당시에 부분은 들었을 때. 아니고 같이 사셨던 분이 네. 약간 야맹증이 있다 그렇게 된 건가요? 네, 네, 어두운 데서 이제 음, 앞에 물체를 잘 못 보고 그래서 밤에 운전을 아예 못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네. 처음에 그 사건이 일어날 때는 정확하게 작년 한 9월쯤 되나요? 2020년 언제쯤 되나요? 아니, 2020년 1월 29일이요. 2020년 1월 29일 날 그런 일이 있었고, 네, 29일 네, 날 있었고, 그 아기를 뺏긴 거는 언제죠? 네. 그 날짜는 그 날짜에 바로 즉각 분리가 됐어요. 당일날, 네, 1월 29일 날 바로. 그러면 네. 그 사건이 일어난 건 아빠랑 같이 살던 사람이랑 사건이 일어난 게 29일 날 그날인가요? 아닌가요? 28일 날 1월, 아이가 코피가 났었어요. 1월 28일 날. 네, 그래서 그 바로 다음 날 아버존이 와서 진단서까지 다 네. 그런 걸 알고 가져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경찰이 어떻게 첫날 올 때 몇 명이 왔었나요? 그때 한 10명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왔어요. 전체가 10명인데 누가 누군지는 잘 모르고 경찰과 아버존 합쳐서 처음에는 경찰만 오셨어요. 한 6, 음, 7명은 됐을 거예요, 적어도. 경찰이 6, 7명이나 출동한다고 이 사건으로 네. 그 처음에 지구대에서 오셨거든요, 그때. 상동 지구대에서 나오셨고, 아니 무슨 강력 사건도 경찰이 출동이 몇 명 안 되는데 어떻게 무슨 네. 이런 사건이라고 경찰이 6, 7명이나 출동해요? 어쨌든 그러게요. 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오고 나서 경찰이 출동하고 얼마 있다가 아버존이 왔나요? 아버저는 한 20분 정도 있다가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신고가 들어가고, 한 2, 그러니까 30분 후에. 아버존은 2, 30분 후인데 경찰이 있는 상태에서 네. 2, 30분 후에 아버존 사람 몇 명이나 왔습니까? 아버전 2명이 왔어요. 그리고 남자만이에요, 여자만?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이었어요. 여자, 남자. 네. 여자분 성함은 오정아였고요. 네. 남자분 성함은 잘 모르고요. 네. 어쨌든 이분들은 인천 관할 네. 아버지죠. 네, 미추홀구 아동보호 전문기관이에요.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네네네. 그리고 나서 경찰한테 얘기 듣고 과거에 어머니한테 뭐라 그래서 데려갔나요? 아부전에서요? 네.
저한테 방임이라고 하고 데려갔어요. 방임이다. 네. 방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그 밤 12시에 네. 애기 코피 났을 때 응급실 안 데려갔다고. 그 처음 사건 그 전날 네. 사건 날 때 사고 시에 응급실 안 데려갔다고? 네. 응급실은 안 데려갈 수도 있죠. 집안 사정마다. 음, 근데 응급실 안 데려갔다고 그 이유로만 방임이라고 데려간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같이 사셨던 분, 네. 그 남자분이 애기 이렇게 사고 일으켰다 해서 거기에서 폭행죄가 적용이 됐나요?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그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되셨어요. 나온요. 네, 그분 군인이어가지고, 음, 그 헌병대에서 조사받으셨거든요. 네네. 건병도 조사받고 무혐의 처리가 됐다 이거죠.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분의 아이들한테 상담 요청을 하시고, 그 아이들도 데려가려고, 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음, 아이들이 이제 그 아보전 사람들을 겁내고 싫어해서 음, 더 이상 상담은 안 했고, 음, 그 아보전에서 준 그 유산균인가? 뭐, 네, 과자인가? 그거를 먹었는데, 음, 이제 아이한테 알러지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음, 예, 갑자기 이제 되게 아이가 간지러워하고, 음, 그때부터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나, 일주일 남아 있었나, 하여튼 그때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렇군요. 일단 그분은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그러면 그날 뺏길 때 말이에요. 네, 데려가려고 그랬잖아요. 이 방임이라고 그래서 바로 데려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네네네. 그 엄마는 그거 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방어했어요? 저 그때 당시에 제가 엄마로서 생각할 때 네, 이거는, 어, 방임이라고 생각이 안 든다고. 음, 이제 그,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어떤 뭐 응급치료 같은 걸 해줬냐라고 했는데 음, 사실 응급치료라는 그 기준이 뭐 네, 엄청 심하게 다쳤을 때 응급치료를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코피가 난 경우에는 일단 음, 피를 닦아주고 아이 진정시키고 그리고 뭐 다른데 뭐 뼈가 부러졌거나 이런 걸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은 조금 지켜보는데 네, 바로 그렇다고 응급실을 데려가진 않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 코피만 어, 치료했고, 네네네네. 그건 딱 그런 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 음, 네,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데도 거기서는 강경하게 이제 저한테 방임을 했다고 계속 이제 밀어붙였어요. 그러면 당시에는 사실 멘붕이 와서 제가 음, 어떤 것도 솔직히 하지 못했거든요. 여러 사람, 10명 이상이 와갖고 겁을 주고 네. 그리고 와서 방임이라고 저쪽은 다그치니까 뭔가 항변하고 싶고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놀래갖고 제대로 대응을 못했네요. 그쵸. 그때 진짜 머리가 제가 하얘졌고, 음, 그 밤에 이제 저녁에 아이들 보내놓고 네. 아이들을 이제 없는 상태에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심각하게,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 당시에 찾아온 시간이 언제인가요? 어, 시간적으로 그때가 한 4, 5시쯤 된 것 같아요. 5시에 이렇게 찾아와서 아이를 그냥 데려갈 때 그냥 순순히 내줬어요? 제가 그때는 그냥 잠깐이겠지. 그랬어요. 잠깐이겠지. 달라고 그러니까 잠깐이겠지라는 생각에 네. 어, 내줬는데 그 다음에 데려가고 나서 지금 시간으로 보면 1년이 넘게 지금 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부터 이렇게 정신을 수습하고 어려웠는데 그래서 항의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항의를 했나요?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아보전
찾아가가지고 네.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 언제쯤 가셨어요? 그 애들 가고 나서 한 1, 2주 안쪽이었던 것 같은데, 1, 2주 지나서 아버존으로 찾아간 거군요. 네, 그때까진 계속 그냥 전화로만 이게 그건, 오해였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 기간에는 전화로만 좀 항의하고, 네, 밤이고 뭐 낮이고 상관없이 그냥 계속 음, 전화했어요, 제가. 음, 그런데도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2주 지나서 부모님이랑 엄마, 아빠 같이 손녀죠, 그 할머니한테는. 그때 당시에 어린이집 선생님, 음, 그리고 그때 같이 살던 분, 그리고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 이렇게 갔어요. 같이 선생님이랑 남자분이랑, 네, 네, 네.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네. 동행해서 갔는데, 가갖고 찾아가니까 뭐라고 말을 해나요? 거기서 일단 저희가 변호사 선임 얘기를 했어요. 일이 커진 것 같아서 먼저 변호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일이면. 했더니 거기서 변호사 선임하지 마시고 자기들만 믿어달라고 가정을 이렇게 뭐 따로따로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로 모아주는 기관이니까 그리고 본인들만 믿어라. 변호사 선임을 아직은 안 한 상태에서 가서 우리가 변호사 선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그쪽은 아예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네. 했고, 그런데 음, 그 법원에 갔을 때는 그쪽에선 이미 그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국선 변호사를 이미 선임을 했더라고요. 그 기관은. 오히려 아버지는 네,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재판에 가서는 억울한 일을 좀 일방적으로 좀 손해를 보았네요. 네, 네. 그러면 그 일시보호소, 처음엔 아버존으로 찾아갔는데 일시보호소에 아이가 거기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같이 돼 있는 시설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는 처음 분리가 되자마자 네. 해성보육원으로 갔고요. 지금도 거기에 있어요. 보육원 쪽으로 갔군요, 여기는. 네, 바로 보육원으로 갔고, 해상보육원으로. 네, 네. 보육원으로 바로 가서 지금까지 네. 계속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거의 보육원이라는 게 이게 일시보호소도 아니라 부모 없이 음, 자란 애들이 그냥 자라는데 어떻게 글로 바로 갈 수 있죠, 거기는? 저도 그런 경위를 잘 몰라서,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고, 공무원이고, 막 국가의 그런 소속된 기관이고, 이런 걸로 생각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음, 네, 그래가지고, 뭐, 제가 손 쓸 수 있는 게 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음, 일단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고, 상담 음, 받으라 그러면 다 받았고, 네, 어, 시키는 대로는 일단 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살던 분을 계속 의심해서 그분이랑도 헤어지고, 음, 음, 그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순진해 보였겠죠, 제가. 그 네, 사람들 다루기 편하고, 이렇게 해서 뭐 안 됐어요 이러면은 울고, 저렇게 해서 안 됐어요 그럼 울고, 아주 그냥 갖고 논 거예요. 음, 순진하다 생각하니까 갖고 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가족들한테도 원래는 부모님이 변호사 막 선임하고 뭐 해야 된다 이러셨는데, 음, 저도 모르게 아부전을 너무 믿다 보니까 음, 1년 동안 그런 손을 하나도 못 썼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진짜 그 사람들만 믿고 내가 이렇게 절차대로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뭐냐면, 음, 처음엔 저희 부모님이 대신 키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줬어요. 음, 근데 그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는 이제 제가 법적으로 아동들이랑 이렇게 100m 이내 접근 금지가 생기면서 음, 부모님이 그거 하는 거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음, 제가 먼저 그거 풀려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네네. 원래 부모가 안 되면 그 조부모님, 친척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은 그걸 여태까지 뭐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해줬고 한 번도 그걸 시도하려고 안 했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그런 방법이 내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를 상담해 주셨던 분도 되게 많이 이렇게 침착성을 유지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되게 좋다. 그리고 제가 수원에서 살다 보니까 여기 수원에 있는 아보존에서 상담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 상담사분하고 여기 기관에 계시는 분들하고 다 같이 응원해 주시고 진짜 잘 될 거라고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원 쪽 상담사님들이. 네, 네, 네. 그런데 그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얘기를 안 하고, 아예 소통이 안 돼요, 기관끼리. 제가 뭘 좀 이렇게 물어보면 그쪽에 직접 물어보셔야 된다. 저희는 소통을 안 한다, 인천 쪽에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관끼리 소통을 안 한대요. 말이 되나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서류가 올라가면 인천 아보전 팀장급에서도 못 건들고 그 위에서 해결이 된대요, 서류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서류가 뭐 진행이 되고 뭐가 어떻게 쓰여지고 이것들을 제가 알 수가 없고 게다가 저는 성실하게 그 상담도 이행했고 상담사분도 굉장히 저의 그 상태를 좋게 평가해 주시고 아이를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이 엄마가 대체 왜 이렇게 판결을 받았지? 다들 의아하셔가지고. 그게 법원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안 네, 된다는 네. 판결?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저희가 가족들이 판결이 난 게 언제죠, 그러면? 판결이 난 게 11월 넘어서 언제였지? 일단 그 증거는 뭐 나중에 판결문이 있으니까, 받은 거 있으니까. 네. 작년 말에 판결이 났다 이거죠? 패소된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기각된 거예요. 기각. 그냥 저희 가족들 얘기, 탄원서 이런 거는 다 뭐 그냥 무의미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의 가족들 얘기를 안 들었어요, 법원에서는. 이번에는 아예 그냥 부르지도 않았고, 그냥 그 아보전 서류 가지고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아보존 서류면 아보존 입장만 이제 생각한 거죠, 재판에서도.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아기가 몇 살이었죠, 큰애가? 큰애가 19개월이고, 19개월이고, 둘째는 8개월이에요. 8개월짜리는 지금 데리고 있고요. 아니요, 8개월짜리도 같이 갔어요. 둘이 다 한꺼번에 뺏긴 거예요. 네, 근데 법적 서류에는 첫째 이름밖에 없어요. 서류에는 둘을 데려가는 왜 첫째 애밖에 없죠? 말이 안 되는데.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러면 그쪽에 보육원에, 네, 그러니까 보육원에다가는 얘기 안 하고 아버존 쪽만 얘기했는데 아버존에서 계속 지금 찾아가서 그 이후로 재판 이후로도 뭐 하소연하고 그런 적 있나요? 아부전에 가서요? 네, 그 이후로도 계속 네, 가서 얘기한 적은 있죠, 그 이후에도.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버존이? 그때, 그러니까 저를 완전히 그냥 가해자로 보는 거예요, 시선을. 딱 그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어떤 말을 해도 저의 얘기는 그냥,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번복을 했다고 하면서, 지금, 그분하고, 그러니까 그때 살던 분하고 저하고 입을 맞춰가지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냥 하려고 짜고 이 일을 이렇게 와서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저희 아빠한테. 그리고 그 남자분을 끝까지 본인들은 가해자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자분이랑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상황이라 네, 남자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네요. 그쵸, 음, 그쵸. 그 언제 헤어진 거예요, 정식으로? 작년 9월이요. 이 아기 때문에 결국 헤어진 거네요.
능력 분배. 그쵸. 그게 제일 큰 이유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만나도 계속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음, 너무 그분도 힘들어하고 음, 또 저랑 연류가 되어 있으면 계속 그 인천 아부장에서 그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막 그분의 허락도 없이 법적인 음, 그런 서류들 이런 거 막 열람하고 네, 막 그분의 신상 정보를 다 캐내 가지고 네.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분 살기가 그런 권한이 예. 있나요? 아버전에서 신상까지 다 캔다. 그런 권한을 줬나요, 정부가? 음, 그거는 원래 하면 안 된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하면 안 된다고 수원 아부전에서도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그러면 하더라고요. 불법을 저지른 거잖아요. 네. 그것도 음, 불법이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네. 이게 상당한 아이를 강제로 뺏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인권 침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쪽한테 신고가 들어온 거로 접수가 하겠고요. 네네. 일단 저희가 그쪽 미추홀구 아버전 쪽으로 네네. 연락을 해서 네. 어떻게 그렇게 서류가 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조작된 것도 있나요? 그 재판에서 혹시 보셨나요? 증거가 없는 것도 갖다 집어넣거나 이런 거 있었나요? 같이 살던 분이 네. 아이를 직접적으로 폭행했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요? 그런 사실은 음, 없거든요. 아이를 음, 직접적으로 폭행했던. 근데 음, 그런 사실을 제가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어떻게 생각이 내가 얘기를 드시나요? 하지도 않은 사실이 여기에 적혀 있고, 음, 이거가 바로 법원에 올라가서 음, 이대로 그냥 저희의 사례가 음,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게 된 이유가 이런 그러니까요. 허위 사실 때문이 아닌가. 이거는 위조네. 이거는 공무서 네, 위조, 허위 서류 공문서 위조. 우리가 이거를 또 다른 한번 변호사님 쪽이랑 우리가 상의를 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공문서 위조죄로 우리가 걸고 또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한번 직접 그쪽 아버지 관련자들한테 한번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힘내시고요. 네네, 지금 모든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내주고 다른 네,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거는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많이 울고 막 그러다가 지금은 마음이 너무 그냥 허탈하고 침이 빠져서 네, 맞습니다. 이제는 차분하게 진짜, 그분하고 아, 걔가 울고 있는 모습 그런 건 다 봤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요. 일단 요 내용을 저희가 접수하고 일단 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네, 그쪽 인천 미추홀구 아부존에도 한번 연락을 해서 네, 그쪽의 입장을 들어보고 우리가 법적 조치 취할 수 있으면 취하려고 할 겁니다. 네, 네. 아무튼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힘내시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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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